야, 이혼하자. 그 한마디로 내 세상이 끝났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다. 내가 밥을 지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빨래를 널 때 그는 그 여자와 여행을 계획했다. 나는 몰랐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했다. 가정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엄마라는 이름으로 견뎠다. 그런데 그날 그 사람은 내게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끝났어. 이제 나 좀 살자.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박혀 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웃었다. 바보같이 무너지는 가슴을 붙잡으며 웃었다.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소리 죽여 울었다. 목이 쉬고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그때 문득 생각났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삶은 늘 누군가의 뒤였다. 남편의 그림자, 자식들의 희생양. 내 이름은 늘 뒷전이었다. 결국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다. 우리 애들도 다 컸잖아. 이제 각자 살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심장보다 더 컸다. 남편이 떠난 집은 너무 조용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조차 내 숨소리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울었다. 아침엔 울고 점심엔 울고 밤엔 또 울었다. 눈물이 마르면 가슴이 아팠고 가슴이 아프면 다시 눈물이 흘렀다. 어느 날 문득 바다가 보고 싶었다. 그냥 끝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좋았다. 그냥 바다가 내 눈물을 삼켜주길 바랐다. 그렇게 나는 바다로 갔다. 사람이 거의 없는 한적한 해변. 겨울 바람은 매서웠지만 그게 오히려 위로였다. 차가운 모래 위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파도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눈물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울면 좀 시원합니까? 낯선 목소리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중후한 인상의 노신사 한 분이 조깅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숨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까? 그는 조용히 그 말을 한 번 더 건넸다. 그 순간 눈물이 다시 터졌다. 괜찮다고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밤 나는 잠이 들 수 있었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또 바다로 갔다. 그리고 또 그 남자를 봤다. 그는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도 괜찮습니까? 그 말이 또 마음을 건드렸다. 그저 고개를 숙였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덜 났다. 그날 이후 매일 그 남자를 봤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저 묻기만 했다. 괜찮습니까? 이상했다.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켠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괜찮습니까? 그 짧은 5글자가 내게는 기적 같았다. 남편에게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말. 그저 나를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본 그 사람과 달리 이 낯선 노신사는 내 눈을 보고 말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속삭였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바다가 내 말을 들은 것처럼. 그날부터였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이 아닌 바람을 마셨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됐다. 바다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조금 덜 추웠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그 남자를 봤다. 그는 조깅을 하며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늘 같은 말. 오늘은 좀 괜찮습니까? 그 한마디가 내 하루를 바꿨다.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 게 언제였을까? 남편은 늘 명령했다. 밥 줘. 조용히 해. 그냥 내일이나 해. 그런 말들 사이에서 평생을 살았다. 그런데 이 낯선 남자는 내 기분을 물었다. 단 한마디로. 며칠이 지나자 그는 내 앞에 멈춰 섰다. 매일 울던 분이 오늘은 안 오네요. 그가 웃었다. 바다보다 더 잔잔한 미소였다. 이제 울 힘도 없어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때렸다. 살아있다는 증거.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었다. 버려졌지만 무너졌지만 그래도 살아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인사를 나눴다. 그는 내게 정혜 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바다 사람이라 불렀다. 오늘도 바다 사람 나왔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그를 조깅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는 묻지 않았다. 왜 울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신 함께 걷기만 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사이로 침묵이 대화가 되었다. 하루는 내가 먼저 물었다. 매일 이렇게 조깅하시네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습관이에요. 10년째. 아내가 떠난 뒤로 매일 이렇게 뛰어요. 그는 하늘을 잠시 바라봤다. 이 바다에 제 아내의 사진을 뿌렸거든요. 나는 말을 잃었다. 그가 왜 매일 바다를 찾는지 이제 알았다. 미안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지금은 누군가 이 바다에 같이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같이 앉아 차를 마셨다. 그는 늘 혼자 다니는 보온병을 꺼냈다. 따뜻한 유자차예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잔을 건네봤는데 손끝이 닿았다. 순간 심장이 미묘하게 떨렸다. 그 따뜻함이 손끝에서 가슴으로 번졌다. 며칠 뒤 그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받아두세요. 안에는 낡은 손수건 한 장이 있었다. 제 아내가 손수 만들었던 건데요. 눈물 닦을 때 쓰면 좋겠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 진짜 괜찮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조금은 괜찮아요. 그가 말했다. 괜찮음이란 완벽하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시 웃을 용기를 내는 거죠. 그날 이후 내 일상은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다를 떠올렸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이 짧은 문장들이 내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바다에 울러가지 않았다. 대신 바다를 걸었다. 바람을 맞으며 내 안의 어둠을 털어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조깅을 했다. 그리고 그날도 내 앞에 멈춰 섰다. 오늘은 표정이 좋네요. 오늘은요, 바다가 예뻐서요. 그는 웃었다. 그럼 바다가 아니라 사람이 예뻐진 걸 수도 있겠네요. 그 말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렇게 웃은 게 언제였을까? 정말 오랜만이었다. 봄이 왔다.
파도는 부드러워졌고 바람은 향기를 품었다.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었다. 바다에 나가면 그가 있었다.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미소. 오늘도 괜찮습니까? 이제는 나도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꽤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괜찮은 하루를 같이 걸어볼까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바다를 걸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모래는 부드러웠다. 나는 그가 주는 평온함이 좋았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 위로가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거울을 봤다. 주름이 늘었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엔 늘 피곤한 여자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살아있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익숙한 번호. 그 사람. 전 남편이었다. 잘 지내냐? 술에 절은 목소리였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땐 좀 그랬다. 미안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자. 너도 혼자잖아. 순간 손이 떨렸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 화, 분노, 그리고 잠시의 혼란.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너무 늦었어. 그는 비웃듯 말했다. 그래 뭐. 돈 좀 있는 사람 만나서 잘 지내나 보지.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쿡 하고 찔렸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평온하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거울을 봤다. 그 사람 말처럼 나는 또 다른 의지처를 찾고 있는 걸까? 그에게 위로받고 싶었던 게 진짜 사랑일까? 그날 밤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파도 소리가 창문을 때렸다. 잠이 오지 않았다. 휴대폰 불빛이 꺼진 방 안에서 나는 끝없이 생각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웃는 걸까? 내가 지금 행복한 건 나 때문일까? 아니면 그 사람 덕분일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바다에 가지 않았다. 그가 기다리고 있을 걸 알면서도 하루만 혼자 있고 싶었다. 그런데 해질 무렵 문 앞에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보온병과 짧은 쪽지. 오늘 안 오셔서 걱정됐습니다. 혹시 힘든 날이면 그냥 이 차를 마셔요. 괜찮다는 말 내일은 제가 다시 할게요. 짧은 문장인데 눈물이 터졌다.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바다로 갔다. 그는 이미 거기 있었다. 어제는 안 오시길래 좀 걱정했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그럴 때도 있죠. 근데 혼자 있어도 괜찮을 만큼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 옆을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가끔은 스스로를 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꽂혔다. 그래, 나는 다시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나 자신을 세워야 했다. 며칠 후 나는 그에게 말했다. 오늘은 제가 차를 준비했어요. 그는 놀란 듯 웃었다. 이제는 제가 괜찮냐고 물을 차례네요. 그래요. 그럼 제가 대답하죠.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그는 내 눈을 바라봤다. 그 안에 묘한 안도감이 스쳤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가 나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내 안에 무너진 벽을 조금씩 다시 세워줬다는 걸. 그리고 그 벽 위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다시 무너져도 괜찮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나를 먼저 잡을 것이다. 아침 공기가 달라졌다. 차가운 짠내에 햇살 냄새가 섞였다. 나는 걷고 숨 쉬고 메모했다. 오늘의 파도, 오늘의 바람, 오늘의 나. 그는 여전히 바다를 먼저 한 바퀴 돌고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오늘도 괜찮습니까? 네. 오늘은 조금 더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문장들이 길게 이어졌다. 나는 어제의 나를 이겼다. 아주 조금이지만. 그날 그는 내게 집 앞 정원을 보여주었다. 바닷바람을 맞아 잎이 상한 라벤더, 모래에 반쯤 묻힌 벽돌길, 오래된 벤치. 혼자 하려니 자꾸 미루게 되네요. 제가 정리해 볼까요? 그는 놀란 듯 웃었다. 그럼 오늘의 현장은 여기군요. 장갑을 끼고 잡초를 뽑고 마른 가지를 잘랐다. 허리를 펴면 하늘이 보였다. 하늘이 푸르면 마음도 조금 고다졌다. 작은 쟁기로 흙을 뒤집는 동안 나는 나를 뒤집었다. 어둡고 눅눅한 곳에서 빛이 필요한 씨앗을 꺼냈다. 나는 쓸모있다. 작게 그러나 분명히 되뇌었다. 정오 무렵 그는 물병을 내밀었다. 쉬었다 합시다. 조금만 더요. 여기 줄을 맞추면 예쁠 것 같아요. 그는 내 옆에 쪼그려 앉았다. 줄을 맞추는 게 이렇게 마음이 편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삶도 줄을 맞추면 덜 흔들려요. 물, 햇빛, 그리고 인정. 인정이요? 네. 누군가 잘했어라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제가 먼저 말하죠. 잘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등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웃었다. 등줄기의 땀 냄새가 햇살과 섞여 달았다. 오후엔 부엌 커튼을 고쳤다. 오래된 원단을 풀어 헤매고 남은 조각을 이어 붙였다. 삐뚤게 박힌 박음질이 어쩐지 내 인생 같았다. 고다지려 애쓰다 다시 흔들리고 그래도 마침내 연결되는. 그가 커튼을 젖혔다. 와, 집이 환해졌네요. 커튼 문제 아니고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는 피식 웃었다. 그 밝음 오래가게 합시다. 이웃이 귤 한 봉지를 건넸다. 정원 손본 게 보이더라고. 동네가 살아나네. 처음 듣는 인사였다. 동네가 살아난다. 그 말 속에 내 이름이 씻겨 나왔다. 누군가 나를 엄마나 아내가 아니라 이 집을 살리는 사람으로 불러준 느낌. 귤을 씻어 접시에 담으며 마음이 둥그러졌다. 저녁엔 함께 식탁을 차렸다. 나는 오래 잊고 지낸 손맛을 꺼냈다. 미역국, 고등어구이, 상추 겉절이. 불 앞에서 들리는 지글거림이 심장 박동과 겹쳤다. 그가 첫 숟가락을 뜨며 말했다. 따뜻한 맛이 나네요. 미역 때문이죠. 아니요. 사람 때문입니다. 숟가락이 잠깐 떨렸다. 나는 고개를 숙여 웃었다. 소금보다 따뜻한 말이 음식의 간을 맞췄다. 식사 후 그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집을 조금씩 손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계획을 세우고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노트 첫 페이지에 제목을 썼다. 작은 손길 계획표. 주 2회 정원, 주 1회 집안 패브릭, 매일 저녁 10분 걷기. 가장 밑줄 굵게 적었다. 하루에 한 번 서로에게 잘했어 말하기. 그는 장난스럽게 손을 들었다. 오늘은 2번 가능합니까? 한 번은 초과 요금 받아요. 둘 다 웃었다. 웃음이 집 안천장에 다 돌아왔다. 밤 창문을 반쯤 열어두었다.
파도 소리가 낮아졌다. 참 이상했다. 소리가 작아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음이 가라앉은 거였다. 전화가 울렸다. 익숙한 번호. 나는 곧게 서서 화면을 껐다. 미련 없이, 설명 없이, 닫힌 통화 기록 대신 열린 창문을 택했다.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오늘 내가 꿰맨 바느질 선이 가볍게 흔들렸지만 풀리지는 않았다. 다음 날 해변 카페에 들렀다. 사장님이 의자를 뒤집어 닦으며 투덜댔다. 손이 모자라네. 성수기 되면 큰일인데. 말이 먼저 나갔다. 오전 2시간 도울 수 있어요. 그는 내 손을 한번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부터요? 에이프런은 내가 줄게. 그날 밤 거울 앞에서 매듭을 연습했다.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는 동안 내 마음의 매듭도 단단해졌다. 카페 첫날 나는 주문을 적고 컵을 닦고 잔을 말렸다. 실수도 했다. 얼음 비율을 헷갈리고 이름 철자를 틀렸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손님이 말했다. 오늘 커피가 유난히 향이 좋네요. 난 미소로 답했다. 오늘의 향은 커피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서 났다. 퇴근길 그는 카운터 옆에 기대 서 있었다. 첫 출근 축하합니다. 겨우 2시간 했어요. 2시간이 하루를 바꾸기도 하죠. 그가 내 손에 작은 꽃다발을 쥐어줬다. 해변에서 꺾은 야생화. 길가에 피어 아무도 보지 않던 그래서 더 강한 꽃. 내가 그 꽃 같았다. 밟혀도 꺾여도 웃는. 저녁 정원 흙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다. 어제 심은 라벤더 자리에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버티자. 그리고 피자. 그는 내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이미 피고 있어요. 아직 싹일 뿐이죠. 싹이면 충분합니다. 꽃은 때가 오면 스스로 압니다. 별이 떠올랐다. 나는 노트를 펼쳐 오늘의 잘했어를 적었다. 정원줄 맞춤 80점. 커튼 바느질 70점. 카페 첫 근무 60점. 그리고 맨 아래 굵은 글씨로 전화 끊기 100점. 그가 물었다. 오늘의 최고 점수는 어디에 주시겠어요? 저 자신에게요. 정답입니다. 그는 박수를 3번 쳤다. 바람이 박수 소리를 흩뜨리지 못했다. 침대에 눕자 귓가에 그의 인사가 남았다. 잘했어. 나는 속으로 답했다. 내일도 하자. 작게 그러나 매일. 눈을 감았다. 새벽 파도가 천천히 밀려왔다. 그 파도에 나는 휩쓸리지 않았다. 나는 내 발로 서 있었다. 그리고 알았다. 희망은 번개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희망은 생활에서 자란다는 걸. 물을 주고 빛을 주고 서로에게 잘했어를 건네는 동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일 우리는 현관벽에 작은 못을 박고 그 위에 새 커튼끈을 건다. 나는 카페에서 에이프런 매듭을 더 예쁘게 묶고 정원에 이름표를 꽂는다. 라벤더 다시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밤이면 서로에게 또 말할 것이다. 오늘도 잘했어. 공기처럼 가벼운 희망이 드디어 우리의 습관이 되었다. 여름의 끝자락이었다. 라벤더 향이 정원 가득 퍼졌다. 벌들이 낮게 웅웅거렸고 햇살이 유리창 위에서 느리게 흘렀다. 나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부드러웠다.
이제는 세상이 내게 다시 손을 내밀어도 무섭지 않았다. 그가 마당에서 나를 불렀다. 정혜 씨, 잠깐만요. 그는 바다에서 주워온 조개 껍질을 내밀었다. 이걸로 뭘 만들면 좋을까요? 나는 살짝 웃었다. 바람종이요. 집에 소리 하나쯤은 있어야죠. 그날 오후 둘이 함께 마루에 앉아 조개 껍질에 구멍을 뚫었다. 그는 못질을 하다 손을 다쳤다. 피가 맺히자 본능처럼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는 내 눈을 바라보았다. 햇살에 비친 눈빛 속엔 오래된 슬픔과 새로 태어난 온기가 함께 있었다. 정혜 씨 있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뭘요? 이 관계요. 매일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웃고 싸우지도 않고. 그게 꼭 이름이 필요한가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이름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잖아요.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바람종이 완성됐다. 조개 껍질이 흔들릴 때마다 낮은 소리가 났다. 딸랑. 마치 내 마음이 다시 숨 쉬는 소리 같았다. 그는 창문 옆에 서서 바람을 들으며 말했다. 이 소리 들으면 아내 생각이 덜 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도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제 울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던 모든 바람이 이제 나갔으니까요. 며칠 뒤 바닷가를 함께 걸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더니 내게 물었다. 그때 처음 봤을 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때 나는 세상 다 잃은 여자였어요. 아니요. 그때도 이미 강했어요. 그 눈빛,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따뜻했다. 그는 내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손에는 처음 그날의 떨림이 없었다. 대신 단단한 온기가 있었다. 사랑이라기보다 이해였다. 의지라기보다 존중이었다. 가을이 왔다. 카페 손님들이 늘었다. 내 커피는 동네에서 제일 따뜻한 향으로 불렸다. 그는 매일 오후 커피를 마시러 왔다. 그리고 꼭 같은 말을 했다. 오늘은 몇 점인가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90점. 왜냐면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하니까요. 어느 날 그는 내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열어보세요. 안에는 은빛 팔찌 하나.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았다. 안쪽에는 작게 새겨진 글자 하나. 괜찮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처음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의 전부예요. 괜찮다는 말이요? 네. 이제 그 말은 서로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니까요.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우리는 바닷가에 나갔다. 하얀 모래 위로 눈이 내려앉았다. 그는 코트를 벗어 내 어깨에 걸쳤다. 춥죠? 괜찮아요. 이 정도 추위는 이제 살만해요. 그는 가만히 웃었다. 살만하다. 참 좋은 말이네요. 네, 살만해요. 그게 인생의 최고 점수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문 앞에서 멈췄다. 정혜 씨, 혹시 내일은 바다 안 나올 건가요? 내일은요, 카페에서 라떼 아트 배우기로 했어요.
그럼 모래 위 대신 커피 위에서 물결을 그리시겠네요. 그러게요. 이젠 내 인생에도 무늬가 생겼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결국 당신 손으로 당신 인생을 새로 그렸어요. 네. 당신이 준 붓으로요. 나는 그냥 조용히 옆에서 봐줬을 뿐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날 밤 바람종이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딸랑, 딸랑. 그 소리에 맞춰 내 마음이 흘렀다. 이제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아닌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나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썼다. 인생은 누군가에게 기대어 일어서는 게 아니라 누군가 옆에 있어도 혼자 설 수 있게 되는 일이다. 바다에 나가니 달이 뜨고 있었다.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또렷이 남았다. 예전엔 지워지길 바랐던 발자국. 이제는 남아있기를 바랐다. 그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오늘도 잘했어요. 나는 크게 답했다. 내일도 잘해볼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괜찮다. 정말 괜찮다.